가짜 은행 앱을 이용해서 신뢰를 얻은 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의 수금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수금책도 돈이 급히 필요했던 코로나19로 폐업한 자영업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막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까지 지금 보이스피싱에 타깃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 시작됐습니다. 직장인 이미숙 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자신을 모 인터넷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상담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고 약속했고 이 씨도 요청에 따라 앱을 설치한 뒤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금융감독원에서 추가 대출 신청이 위법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깜짝 놀라 다시 상담원에게 물었더니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며 기존 대출 원금과 현금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5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뒤늦게 의심이 든 이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돈을 가지러 왔던 수금책을 그 자리에서 붙잡았습니다. 지금 수법을 보면 많이 듣고 보아왔던 전형적인 수법인 것 같은데요. 피해자가 그런데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네, 피해자 이 씨도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이 보내준 앱을 직접 설치해보니 은행의 로고는 물론 대출 과정 자체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또 앱에는 자신과 통화했던 상담원의 이름이 버젓이 나와 있어 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가 대출 신청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어이없는 말도 의심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직접 자신이 카드 대출을 받았던 카드사 2곳과 은행에 전화해 사정을 설명했고 자신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대출 신청이 위법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금융기관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하자 더 이상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금융거래법 위반 때문에 안 빠지니까 그 일을 해결해야 된대요. 카드사에 전화했는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 보다. 이게 굉장히 큰 법을 위반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일당은 이 씨가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할 때 보이스피싱 의심을 받지 않도록 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변명까지 상세히 당부했는데요. 이 씨는 자신이 위법 사실이 드러날까 일당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은행 앱은 가짜였고 휴대전화도 이미 해킹돼 이 씨가 전화한 모든 통화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돌려진 것이었습니다. 네.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니까 꼼꼼히 따져보는 분들도 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씨는 그러면은 이게 범행이구나. 이걸 언제 알게 된 겁니까? 네, 이 씨는 지인에게 갚기 위해 모아두고 대출해뒀던 자금을 모두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건넸습니다. 이후 이 씨는 카드 대출금을 모두 완납했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 뱅킹에 반영되지 않자 이를 문의하기 위해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번에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화가 돌려졌는데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카드사 직원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다름 아닌 자신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경고했던 금감원 관계자였던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금감원 직원님 목소리가 카드에서 받는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이 여자가 왜 금감원 여자가 전화를 받지? 막 머리가 갑자기 아픈 거야. 그래서 주임이라고 그 금감원에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금감원에는 주임이란 직책이 아예 없대요. 그거 사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돈을 주겠다며 일당의 수금책을 불러 기다리게 한 뒤 경찰이 붙잡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범행에 관한 수금책도 나도 피해를 봤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씨의 신고로 붙잡힌 수금책 A씨는 곱슬머리에 패딩을 입은 평범한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육아 비용 등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요.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이 관여한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며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비롯해 수금책 5명을 모두 붙잡아 조사하면서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 없을지 이 부분 좀 짚어보죠. 네, 가장 먼저 고액을 쉽게 대출해준다는 상담 전화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식 앱마켓이 아니라 개인 SNS를 통해 앱을 보내온다면 일단 설치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 씨의 사례처럼 최근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휴대전화 자체를 해킹한 뒤 정보를 빼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서 절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나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